안녕하십니까. MT작업으로 송팀장입니다. 오늘 장전 GS 제목으로 에너지 위기, 친환경 기조 꺾일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시경제 주요 뉴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 경기 침체 위험이 40% 증가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유럽의 인플레이션 정점은 아직 멀었다 라고 기사를 내보냈고요. 뉴욕 증시 경기 침체 불안 속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가 반등에 에너지주가 강세를 했는데 어제 유가에 고객을 다시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이키가 2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친환경 기조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독일에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에 반대하고 석탄 발전을 재가동시키려고 하고, 프랑스도 석탄 발전을 재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력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7월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5원 인상한다, 가스요금도 인상한다라는 것. 그래서 에너지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쇼핑센터 미사일을 공격했는데 밑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터키, 스웨덴, 핀란드, 나토가 오늘 사자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견제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나토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발트 삼국 방어를 강화한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CFD 계좌가 반토막 났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이제 그동안의 반등에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하는 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S&P 500 증시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살짝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추세되었고,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에너지 섹터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심리 지수는 공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면에서 볼만한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고개를 든다고 말씀드렸던 원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 수준으로 복귀를 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원유 정제 시설이 있는 크레멘추크 쇼핑센터를 공격했습니다. G7 정상 우크라이나에게 영원한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속내는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전력난에 대한 각국의 공포가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력당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동안 억제되었던 에너지에서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은 내연기관 철폐 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일 반등은 지속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잠시 미증시를 따라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어제 반등은 예상된 구간까지 반등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여전히 탈출하고자 하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현재 시간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시간에서 하락이 나왔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재고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드 총재가 경제 침체의 위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몇 주 전 타겟이 이제 2분기 가이던스 발표 때도 재고의 증가를 지적하였죠. 그래서 제조업 기반의 국내 기업들도 실적 추정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고의 하락은 물가의 하락에 영향을 끼치지만 원유 가격의 상승은 경제의 부담입니다. 이 재고자산의 증가 잘못됐습니다. 재고의 증가는 물가의 하락에 영향을 끼치지만 원유 가격의 상승은 경제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주목 관련 섹터로 에너지 위기이기 때문에 원유, 석탄, 원자력 등의 이제 에너지 관련 섹터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날 나토 방문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세일즈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종목 기타 뉴스에서 이제 KG그룹이 1조 원의 쌍용차 인수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KG그룹은 쌍방울 그룹보다는 신용이 훨씬 좋은 그룹이죠. 그래서 다만 실제로 인수 발표가 날 경우에 KG그룹은 재료 소멸 가능성이 높고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도 클 것입니다. 동부제철을 인수했죠. KG그룹이. 그래서 자동차 회사마저 인수하면 이제 철강을 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얻었다는 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쌍용차가
미래에도 경쟁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 G7 정상회의가 계속 예정돼 있고요. 3전인 반도체 글로벌 전략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의 일정으로 일정이 좀 많습니다.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 주간 원유 재고 발표 예정이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22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라가르드 22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파월 연준은행 총재가 발언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방산, 그다음 우주항공, 원자력 분야에서 논의를 할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먼이 권리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권리락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공구먼도 어제 상승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럼 주소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